아까 내가 사과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항상 새 것을 더 좋아해. 꼭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도 더 새 것을 먹고 싶고, 옷도 새 옷이 좋고, 타는 차도 새 차가 좋고. 오늘은 그 미분양이 줄어들고 청약 열풍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현상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 지금 여기 아래 도표를 보면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자, 그리고 요 밑에 또 도표를 보면은 가구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지금 뭐 주택을 새로 짓네 안 짓네, 재건축을 하네 안 하네, 허가를 내주네 안 내주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허물고 새로 짓고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그 집들은 저 다 누구 집이냐? 내 집은 어딨냐? 우리 막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고 하잖아. 근데 주택들의 구성을 대충 보면 아파트가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되고,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뭐 단독, 빌라, 연립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그게 한 50% 정도가 돼. 근데 저기에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숫자에서는 빠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물리적으로도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이제 저런 것들이 있어. 기존에 무허가 집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허물고 새로 지어질 때 주택수가 늘어나는 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다가구 주택 있잖아. 그런 다가구 주택도 주택수로서는 한 채야.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 더 많은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도 있기는 해. 그래서 새롭게 나온 평가 지표가 신주택 보급률이라는 거야. 신주택 보급률은 신주택 가족수를 가지고 산정을 해. 신주택 가족수는 거기에 1인 가구라든지 다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가족으로서 다 쪼개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가구 주택 한 채에 만약에 10개 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러면 10개 가구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신주택 보급률에 의한 표를 보면, 자, 여기 아래 도표를 보면은 파란색 선이 주택 수야. 그리고 붉은색 선이 가구 수야. 서울은 절대적으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적지. 그런데 다른 데들은 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뭐 경기 대부분의 지역들이 주택 수보다 가구 수가 더 적어. 그래서 요것을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펼쳐볼게. 전국과 수도권, 지방, 서울 이렇게 나와 있는 도표로 고쳐보면 전국적으로는 100%가 넘는 보급률을 취하고 있어.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조금 더 오버하고, 지방은 주택 수가 오버를 하고, 서울은 당연히 가구 수가 좀 더 많겠지. 자, 여기에서 100%면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집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까?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가 있고 다른 주거수단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점점 낡아가는 그런 빌라 또는 무허가 주택, 이런 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사과를 사 먹는다고 치자고. 사과를 사 먹으러 갔는데 사과는 100개가 있어. 충분하다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예를 들면 50개가 썩어 있어. 그럼 그게 과연 충분한 사과 수이냐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사과는 신선한 오래 햇서가를 원한단 말이야. 주택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 것을 좋아하고 더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의 주택들을 원하지, 살기 불편한 주택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미분양 주택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서울, 경기에 미분양 주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서울의 미분양 주택수를 보면 정말 2013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그리고 서울 이외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지. 또 다른 곳, 용인시, 화성시, 파주, 심지어는 평택, 남양주, 구리,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지. 우리는 규제 역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규제들이 있고, 그런 규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고, 물론 절대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규제에 의해서 건설하지 않고, 그 건설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주택 부족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진짜 10위다, 9위다, 뭐 7위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대국이야. 여기 IMF 세계 전망 세계 10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 다음에 OECD 전망 기준 명목 GDP 순위도 지금 9위야. 게다가 저기서 얘기했던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에 대한 가구 수까지도 다 감안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등록 외국인 현황도 보면은 지금 2020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실제로 서울이 됐든 뭐 수도권이 됐든 우리가 요 제한돼 있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는 않아. 점점 더 유입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늘긴 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주택도 계속해서 늘고는 있지만 지금 거의 늘어나지 않고는 있어. 그런데 왜 미분양이 줄어들고 주택수가 부족하게 우리가 느껴지냐는 거지. 그 이유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 집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헌집이 없어지면서 새 집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지금 헌집을 없애는 것을 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지. 또 하나, 왜 헌집이 새 집으로 바뀔까?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에 의해서 내가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그 이익을 정부에서 세수로 죄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야. 또는 앞으로 더 많이 가져가 버리겠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심리는 위축되고 새 집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그래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지. 주택수 충분하다, 충분하다. 지금 와서는 뭐 충분하지 않다라는 소리도 하곤 하지만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주택수가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그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이 아니라는 거지. 아까 내가 사과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항상 새 것을 더 좋아해. 꼭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도 더 새 것을 먹고 싶고 옷도 새 옷이 좋고 타는 차도 새 차가 좋고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 그 간혹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짜 희소성의 가치가 새 것의 가치보다 높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골동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새 것을 좋아해. 자, 지금 신규로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무주택자. 지금 무주택자들은 공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런 생각에 패닉 바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 막연하게 청약에 기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고 나에게 기회가 오면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있는 거야. 1주택자? 내가 생각할 때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1주택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마저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과연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은 1주택자도 뭐 비과세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내가 좀 더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할 때 양도세를 내게 되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규모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 지금 서울에 중위 가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억 얘기했었지만 이미 12억이라는 소리까지 해. 그러면 서울에서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본다면 같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는 게 좀 뜸한 거야. 다주택자? 둘 중에 하나라고 봐 나는. 지금 가지고 있던 주택을 줄이고 있는 사람 또는 더 공격적으로 더 사자는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패닉바잉하고 막 더 사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거지. 3기 신도시 얘기했지만 3기 신도시도 진짜 언제 시행될지 지금 뭐 사전청약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전청약 이후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그 지역이 과연 내가 원하는 지역이냐 내가 원하는 주택이냐 이거 사람들이 다 불확실하다라는 거야. 정부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돼. 그리고 그런 그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게 되면 내가 급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지. 근데 지금 1년 후, 2년 후 나는 더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에 의해서 더 지금 성급하게 구입을 하려고들 한다는 거지. 지금의 패닉 바잉은 어찌 보면 정책의 실패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지스러운 부정 때문이라는 거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부정을 하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줄어들고 청약 광풍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더욱더 패닉바잉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